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관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우리는 계속 지금 신경 생략, 신경 과학적인 측면에서 들어왔거든요. 정신 분석학적 관점에서 프로이트라는 이 학자는 인간의 마음을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 의식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 세상을 지각할 수 있는 걸 의식이라고 합니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의식은 의식 아래 가라앉아 있어서 의식으로 떠오르진 않지만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불러내올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전의식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무의식은 아주 깊이 가라앉아 있어가지고 이건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기는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걸 우리는 무의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걸 좀 더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무의식, 잠재의식 이걸 먼저 짚어보죠.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무의식과 잠재의식. 그렇게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무의식 중에 이렇게 했다. 잠재의식에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건 학자들마다 분류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지만 그건 다 따라갈 필요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무의식과 잠재의식은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말이 달라요. 잘 보십시오. 프로이트는 이 무의식을 과거적으로 봤고 어두운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그 정신분석학적인 어떤 거는 정신역동 이론 이런 것들을 보면 뭐냐면 과거의 성장기에 겪었던 결핍이나 억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의 심리적인 문제가 다 생겼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무의식이란 말이 번역이 되면서 우리에게 들어올 때 무의식, 의식이 뭐? 없다라고 이게 해석이 되어버리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의식이 없는 건가요? 의식이? 떠있는 의식이 있다면 무의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의식이 없다라는 것은 뜻은 아니고 의식이 뭐? 가라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가라앉아 있다. 그러면 가라앉아 있는 것은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본다면 이건 잠재의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은 더 맞는데도 불구하고 심리학에서 프로이트가 자세한 비중은 절대적이었죠. 보통 대학교에서 심리학 뭐 강의 교양으로 들으면 대부분 이런 공부를 하잖아요. 의식, 무의식 이런 쪽으로. 근데 이제 시대가 빠르게 변화돼 가면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아주 중요한 심리학적 기초 토대를 닦았지만 지금은 뭐 박물관에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많이 새로운 것들이 더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잠재의식으로 많이 씁니다. 특히 이제 코칭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직도 무의식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긴 해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서 무의식은 뭐냐면 어두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심리치료나 이런 데서 무의식은 어둡고 과거의 어떤 부정적인 경험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잠재의식은 그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잠재의식은 뭐냐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가라앉아 있는 여기에는 부정적인 것도 많이 있지만 부정적인 것보다 더 많은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잠재의식에는 긍정적인 자원, 수많은 것들이 들어있다. 이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이게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정리하자면 의식과 잠재의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의식과 잠재의식으로. 그러면 이 의식과 잠재의식은 어떤 관계인가? 우리 몸과 마음은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상관성이라고 되죠. 몸과 마음은 관계가 있대서 상관성. 그래서 몸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죠. 쉽게 말하면 내가 몸이 오늘 독감이 걸리고 몸이 되게 아프면 마음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파집니다. 또 거꾸로 마음이 괴로우면 몸도 무력해지죠.
이걸 우리는 상관성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관성보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걸 우리는 뭐냐면 시너지라고 하기도 하고 상보적 관계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은 상보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뭐냐면 몸을 활력 있게 건강하게 운동을 하고 움직이게 되면 이 몸의 이런 움직임들이 우리의 정신에 영향을 미쳐서 마음을 바꾼다 라고 본다면 몸이 마음을 도왔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해서 멘탈을 강화를 시켜서 이 멘탈이 강화된 상태에서 우리 몸을 더 활력 있고 건강하게 했다면 우리의 이 마음이 우리의 몸을 도왔다. 그 관계를 상보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의식과 잠재의식은 또 어떻게 될까? 자, 의식은 지금 선생님 저를 보고 있잖아요. 이 상태가 의식입니다. 의식은 주의의 초점을 계속 바꾸거든요. 저기 보세요. 라고 할 때 이미 여러분들은 의식을 저쪽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할 때 이쪽으로 의식을 보내는 거예요. 이 의식은 시간이 15초 정도밖에 초점을 못 맞춥니다. 그래서 남들한테 이야기할 때 자기 말 길게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의식은 이 사람이 이 말할 때 여기에 초점을 막 맞춰 있는데 이 사람이 또 화제를 바꾸면 거기에 또 초점을 맞춰주는데 이게 자기 말을 10분, 20분 해보면 듣는 사람은 지겨워가지고 완전 빨리 도망가고 싶은 마음밖에 안 생기죠. 왜냐면 의식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의식은 중요한 건 용량이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했죠. 그래서 5개에서 9개 단어밖에 기억 못하는 겁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784-8497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몇 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만약에 열 몇 개를 숫자를 합해 놔버리면 우리 뇌에서 의식적인 부분에서 이걸 학습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의식의 기능입니다. 그럼 잠재의식은 용량이 무한하다 이 말입니다. 시간도 무한하다 이 말입니다. 의식은 용량과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의식에서 들어온 것 중에 중요한 거는 어디로 능가해야 될까요, 이제? 잠재의식으로 능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중요하지 않는 것은 의식에서 이 사람하고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중요하지 않다면 그걸 어떻게 흘려보내버리는 거예요. 망각시켜버리는 거예요. 또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본인이 산만한 상태에 있다면 의식에서 그냥 가볍게 역치를 못 뛰어넘었기 때문에 역치를 뛰어넘어야만이 잠재의식이 넘어가거든요. 물이 끓어요. 100도가 돼야 물이 끓는데 이 들어오는 정보가 그 100도의 물 끓는 정도의 강한 자극으로 못 들어오면 이건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도 본인이 몰입이 안 돼 있는 상태라면 제가 하는 말을 자기의 잠재의식이 못 넣어요. 의식에서 막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네. 이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의식이 작업한 것을 잠재의식에다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이 의식은 잠재의식의 도움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선생님 의식을 보내서 제 말을 듣고 있잖아요. 만약에 선생님의 잠재의식에 장기 기억에 제가 하는 말과 관련된 기억이 없다면 제 말을 생소하게 듣는 거예요.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잠재의식이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죠. 잠재의식은 의식의 지시에, 의식의 통제에 철저하게 따라갑니다. 반대로 의식은 잠재의식에게 철저하게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설탕을 사러 갔는데 설탕만 사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백화점에 설탕 사러 가다가 가는 길목에 보면 예쁜 옷이 있는데 100만 원짜리를 질러버렸어요. 카드로. 자,
이건 의식에서 산 걸까요? 우리의 잠재의식이 작용 조종인 걸까요? 우리의 행동들을 잘 보세요. 판단과 행동들의 대부분이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식은 집행하는 기능밖에 못해요. 대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잠재의식에서 이미 합의된 내 정서, 내 오래된 기억 이런 것들에서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저게 땡겨, 저게 내게 끌려 이런 걸로 인해서 의식에서는 뭐냐면 그러면 카드 결제할까? 뭘로 할까? 해서 그 결제 수단에 대한 집행만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우리는 잠재의식에서 모든 걸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싫은 거예요. 그걸 만들어낸 건 아니 그 사람이 뭐 싫어 보이는데 나한테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왠지 싫어. 의식적으로 싫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가 싫은 걸 만들었을까요? 내 잠재의식에서 오래된 거기에서 그와 비슷한 어떤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잠재의식에서 그 싫은 걸 만들어가지고 의식에게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의식은 잠재의식 말을 참 잘 듣거든요. 왜? 의식은 잠재의식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잠재의식이 조종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걸 원리를 알아야 우리 마음을 쓸 수 있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의식이 잠재의식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의식이 잠재의식을 지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선생님 저하고 초등학교 동기잖아요. 초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집사님 응. 양산초등학교. 저도 양산초등학교 나왔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저하고 길에서 만나서 악수를 딱 하는데 갑자기 이름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선생님 이름이. 그래서 내가 반갑다라고 악수를 했는데 이름이 누구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누구더라 이건 의식일까요? 잠재의식일까요? 의식이죠. 의식에서 누구더라 계속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답이 잠재의식에는 오랫동안 저 안에 있는 건 금방 안 불러올 수도 있거든. 근데 한 3, 4일 있다가 다른 일을 하다가 갑자기 내 친구 혜린이었어 라고 나왔다면 그 작업은 누가 했나요? 잠재의식에서 하죠. 잠재의식은 의식에서 반복적으로 내려온 지시는 24시간 동안 작업을 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365일 동안 작업을 해요. 그래도 안 되면 평생 동안 그 작업을 합니다. 자, 의식에서 어떻게 내려온 것을 그렇게 한다고? 반복적으로 내려온 것은 반드시 잠재의식에서 그걸 이루도록 합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내려온 것 중에서도 감각적으로 생생하게 누구더라 그때 그 누구 그 연말에 누구 하면서 어릴 때 어떤 그런 걸 떠올리면서 감각적으로 집어넣어버리면 이건 언젠가 답을 구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답은 잠재의식에서 작업을 해서 구했지만 이 잠재의식 작업을 하도록 지시를 누가 내렸나요? 의식에서 내렸는데 어떻게 내렸나요? 반복해서 생생하게 하면 그러면 우리의 이 마음은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꿈을 의식에서 반복해서 생생하게 집어넣어버리면 잠재의식에서는 뭐 한다? 거기에 대한 답을 반드시 구해준다. 이게 우리 마음의 원리예요. 무엇이든 반복하면 사실로 믿고 그 믿음이 우리를 통제하고 그 믿음을 현실로 실현시키려는 의지로 우리는 신념이라고 배웠잖아요. 여기에 답이 다 있잖아요. 우리의 의식을 반복시켜버리면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의식화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의식화 교육. 대단한 원리예요. 의식을 바꿔서 잠재의식을 통제시키고 또 잠재의식을 바꾸어서 의식을 조정한다. 그래서 잠재의식으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방법이 따로 있어요. 어떻게 들어갈까요? 최면으로 들어가는 잠재의식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의식은 뭔가를 정보가 들어오면 이걸 분석하고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안 맞으면 걸러내요. 이 필터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잠재의식은 이 기능이 없어요.
잠재의식에 바로 들어가 버리면 그게 절대적인 걸로 바로 자리를 잡아버려요. 어떻게 그러면 잠재의식에 들어가면 체면으로 들어가는 것도 잠재의식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의식을 우회해서 이 필터를 안 거치고 들어가 버리니까 그 사람을 팍 변화시켜버리죠. 무서운 거죠. 그렇게 보면 거기 만약에 긍정적인 체면을 집어넣었다면 이 사람은 의식에서 걸러내는 것은 믿음을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의식의 과정을 안 거치고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건 뭐 절대적인 믿음을 만들어서 신념이 되어버리죠. 체면은 그 믿음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의식을 우회해서 바로 들어가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명상. 또 아주 깊은 이완. 또 메타포라는 게 있습니다. 메타포는 우리가 흔히 비유법 또는 은유법이라고 하는데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스토리텔링. 선생님 혹시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나요? 청개구리 이야기. 옛날 이야기. 네, 옛날 이야기. 네. 청개구리가 왜 비용이 울죠? 엄마가 왜 떠내려갔나요? 엄마가 죽기 전에 네. 물가에 묻으라는데 네. 그래가지고 평생 엄마 말 안 듣다가 엄마가 들겠다 싶어. 가슴을 딱 쳐들었네. 네. 그래가 어떻게 됐나요? 웃는 거죠. 근데 그걸 아직 외우고 있어? 외우는 잠재의식 이겁니다. 스토리로 들어온 건 의식에서 걸러내는 게 아니고 잠재의식에 바로 뿌리를 박아버립니다. 이걸 우리는 그 NLP에서 메타포라고 합니다. 메타포. 이야기 형태로 들어가는 것은 이게 통으로 들어가가지고 지워지지가 않아요. 단편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잘 지워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교육에서도 감성 마케팅, 뭐 감성 교육,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인간의 이 이성적인 부분을 필터를 안 거치고 감정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이건 뭐냐면 잠재의식이 바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형태로 접근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잠재의식에 들어가는 방법이 되는 거죠. 저번에 앞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트워크 사업 하는데 앞에 그 성공 사례 발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B로 시작되는 걸 타고 집이 어떻고 돈이 몇백억이고 막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건 스토리예요.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까요? 의심하나요? 의심하고 믿잖아요. 대부분 믿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잠재의식에 하고 그게 영향력 안에 들어가 버린다 이겁니다. 또 방법이 있어요. 근데 박사님 그 이완론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다음에 체험을 하게 해드릴까요? 아 그래요. 우리는 이건 뭐냐면 네. 보십시오. 이제 이런 공부를 하면 전체성을 다 가져요. 자, 우리 마음과 몸은 상관성이 있죠. 그리고 상보성을 가진다 했죠. 우리 몸을 이완하는데 우리 잠재의식이 무슨 이게 들어가는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을 이완하면 몸만 이완될까요? 몸만 이완될까요? 네. 당연히 우리의 이 정신적인 부분도 이완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완이 된 상태. 그러니까 체면은 이완된 상태에서 고도로 집중된 그걸 우리는 체면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내 신체적인 이 상태는 이완된 상태에서 옆에서 그래서 연인이 사귈 때 긴장이 바짝 되면서 서로 긴장이가 자기 사랑해! 응? 안 통하잖아요, 그건. 어떨 때 우리는 그 고백을 합니까? 어떤 분위기? 무드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뭔가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완이 된 상태에서 자기 사랑해
이렇게 들어가야 어디로 들어간다 그 말이? 잠재시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직된 상태에서 이야기하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완이 된 상태에서는 잠재식이 바로 들어가요. 그건 우리가 그 잠을 자기 전에 우리가 비몽사몽이라 하죠. 정신이 있는데 맞는데 그래도 소리는 들리고 요 상태를 우리가 트랜스라고 합니다. 트랜스. 이 트랜스 상태도 이완 상태거든요. 이완 상태. 독일의 슐츠 박사가 자율훈련법이라는 멘탈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 자율훈련법의 원리는 뭐냐면 사람을 분석을 잘 해본 거예요. 뭘로 분석해봤냐면 최면 상태에서 사람은 신체적인 어떤 변화가 오는가를 분석해 보니까 최면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몸이 쭉 가라앉는 무거워지는 이걸 그 중감, 무겁다, 중감이라고 합니다. 이 느낌을 갖는 특성을 갖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따뜻함을.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나른하다, 축 처진다 이 느낌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다 달라요. 각각 느끼는 게. 그래서 그렇다면 최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갔다면 최면 상태에서 그 신체적인 어떤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그 한 부분만 만약에 신체 암시를 건다면 이 사람을 최면과 같은 상태로 유도할 수 있는가를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오른팔이 무거워진다는 암시를 반복해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뇌는 그 무엇이든 반복하면 뭐? 이제 외우셔야 돼요. 우리의 뇌는 그 무엇이든 반복하면 뭐? 사실로 받아들인다.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뭐 한다? 믿음을 만든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통제한다. 그래서 여기에 무겁다를 계속 불면 실제로 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쑥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만에 효과가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개월 정도 해야 이 느낌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게 빨리 오고 늦게 오고 차이밖에 없지 오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 뇌는 훈련하는 대로 가게 돼 있거든. 착각의 뭐? 챔피언이잖아요. 반복하면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거워진다라고 딱 느끼는 이 오는 그 순간 이미 이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요? 최면과 같은 상태, 이완된 상태, 무거운 상태가 되버리죠. 그럼 이걸 뇌에서는 진짜로 믿었을까요? 가짜로 믿었을까요? 진짜로 믿은 거예요. 우리가 네몬 실습하고 주먹지기와 똑같이 진짜로 믿기 때문에 무거운 느낌을 가졌다면 이건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받아들인 그 사실에다가 조건 형성을 시켜버리는 게 뭐냐면 나는 자신감이 넘친다. 나는 자신감이 넘친다. 이걸 또 반복 집어넣어버립니다. 자, 내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사실이었죠. 느꼈잖아요. 뇌에서 진짜로 느꼈거든. 이 무거워지는 이 사실에다가 자신감이 넘친다를 플러스 연결시켜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무거워진 게 사실이라고 뇌에서 믿었다면 자신감이 넘치는 나 자신도 뭐?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을 가지고 이 방법을 가지고 반복해서 3개월만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상태의 암시를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걸 넣어도 되고 나는 내가 원래 목표로 했던 이 부분을 반드시 성공한다. 또는 나는 이미 성공했다. 뇌를 계속 착각시키는 걸 암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뇌는 쏘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는 그걸 하고 나면 별 생활에 변화는 없는데 갑자기 어깨가 펴지고 목소리가 굵어지고 뭔가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가슴 설렘이 생기고 변화되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로 살아가냐면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나 자신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내로 살아간다면 누구를 바꿔야 되나요? 나를 바꾸는 그 시작에 이러한 그래서 훈련법들을 통해서 나를 만약에 믿음을 바꿔버린다면 바뀐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당연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